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단 한 시즌 만에 상반된 평가를 받았던 두 명의 네덜란드 선수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같은 시기에 프리미어리그 입성했던 데파이와 바이날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019년 여름 PSV에서 두 선수가 야심차게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시즌 만에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는데요. 맨유로 직행한 데파이는 기대에 못 미치며 방출설에 시달린 반면 중하위권팀 뉴캐슬로 향한 바이날둠은 오히려 1년 만에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이날둠부터 살펴보자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네덜란드가 주목한 엘리트였습니다. 현재 플레이 스타일과는 다르게 당시엔 10번 공미 역할을 맡아 박스한 침투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죠. 때문에 일각에선 램파드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빅클럽들과 꾸준히 연결되어 왔는데요. 다만 부상으로 잠시 주춤하면서 어느 순간 어중간하고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파이의 경우에는 한참 바이날둠이 활약하던 2012년 1군으로 콜업되어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 PSV에서 말년에 보내던 박지성 선수를 등에 업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국내 잠시 이름을 알린 적이 있었는데요. 데파이는 올라오자마자 압도적인 활약을 펼쳐 PSV의 신성으로 주목받았고 선배들을 제치고 브라질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도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무대에서 독일의 슈얼레와 비견될 정도로 슈퍼서브의 면모를 보이며 네덜란드의 약진을 이끌었는데요. 워낙에 월드컵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센세이셔널했기 때문에 당시 대표팀에서 수비적인 임무에 집중하던 바이날둠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데파이는 맨유, 리버풀, 토트넘 등 일찍이 여러 빅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마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란 말처럼 우선 PSV 잔류를 택했는데요. 그리고 14-15 시즌 데파이와 바이날둠은 PSV의 리그 우승을 이끌며 각자 주가를 더욱 높였습니다. 데파이는 21골 5도움으로 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네덜란드 최고의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요한 크루이프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이날둠 또한 14골 3도움의 활약을 펼치며 네덜란드 올해 선수를 수상했고 자신이 네덜란드 중원의 차세대 에이스임을 증명해 보였죠. 결과적으로 데파이는 2019년 여름 은사 바날이 있는 맨유로 향했습니다. 맨유가 그에게 투자한 금액은 약 400억 원, 적지 않은 규모였는데요. 게다가 그는 스스로 구단의 상징적인 번호인 등번호 7번을 요구할 정도로 자신감이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 당시만 해도 빅클럽으로 진출한 데파이와 후술할 중하위권의 뉴캐슬로 이적한 바이날둠에 대한 기대치와 관심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데파이의 이적은 수많은 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뤄진 반면 바이날둠의 뉴캐슬행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죠.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자 상황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파이는 리그 개막 직후 선발로 중용되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고 좋지 않은 날엔 수비수 한 명조차 제대로 제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맨유의 또 다른 유망주였던 마샬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데파이는 더욱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그에게 7번이 너무 아깝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시즌 중반서부터는 벤치를 달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사위권 경쟁의 분수령이던 스토크시티전에서 어이없는 헤딩백 패스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자 바날 감독은 곧장 그를 2군으로 내려보내는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맨유는 처참한 경기력과 최악의 부진을 보여 바날의 경질설이 자주 되돌했었는데 국내에선 데파이가 바날의 경질을 위해 일부러 못하고 있고 직접 욕바지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를 향해 대열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날로부터 희망을 저버린 데파이는 2군으로 한동안 내려가게 되죠. 여담이지만 훗날 웨일로니가 당시를 회상하며 2군으로 내려간 데파이에게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사치스러운 것들을 당분간 자제하라 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오히려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죽 재킷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데파이의 성향은 맨유와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연히 그를 영입한 바날에게도 많은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날 감독은 데파이가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격 포인트를 어느 정도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죠. 결국 15-16 시즌 데파이는 리그 29경기 출전, 이 중 선발은 16경기뿐이었으며 기록한 골은 단 2골,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바날 감독이 경질되자 데파이는 대열사라는 조롱 섞인 별명과 함께 실패한 유망주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훗날 데파이가 맨유 시절의 부진에 대해 해명하길 프리미어리그에 오기 전 바날 감독이 몸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해 벌컵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 밸런스가 무너지고 몸이 둔해져 내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바날의 후임자로 무리뉴가 온 뒤엔 데파이의 위기설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 만에 방출설이 대두되었으며 2017년 1월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된 데파이는 실패한 유망주란 평가와 함께 리옹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 바이날둠은 데파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겨 크게 주목받진 못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여전히 유럽 무대에선 핫한 자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서 언급했듯 2019년 여름 정말 뜬금없이 뉴캐슬로 향했는데요.
뉴캐슬이 바이나이돔을 영입하는데 투자한 이적료는 약 290억 원. 이는 마이크 애슐리 구단주 재임 기간 투입된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바이나이돔의 말에 따르면 뉴캐슬로 이적을 결정한 이유는 오직 감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뉴캐슬을 맡고 있던 맥클라렌 감독이 과거 트벤테 시절 네덜란드 무대를 경험했던 만큼 네덜란드 선수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고 뉴캐슬에 먼저 진출해 있던 네덜란드 동료들의 호평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렇게 바이나이돔이 영입되고 미트로비치와 같은 준척급 자원들도 추가로 영입되며 뉴캐슬은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바이나이돔은 카바에가 떠난 뒤 잃어버렸던 뉴캐슬의 중원 장악력을 되찾아줄 것이란 큰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시즌이 시작되자 맥클라렌 감독의 선수단 장악 실패와 침체된 분위기로 인해 팀은 빠르게 강등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진 속에서도 바이나이돔만큼 홀로 빛이 났죠. 2015년 10월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무려 포트트릭을 터뜨려 뉴캐슬에게 리그 첫 승리를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앨런 시어로에 이은 두 번째 단일 경기 포트트릭으로 그는 구단의 역사에 레전드와 이름을 나란히 올리게 됐는데요. 이렇듯 유독 눈에 띄는 활약에 바이나이돔은 뉴캐슬 잔류의 열쇠라고 불리며 주가를 높여나갔습니다. 공수 상관없이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미친 활동량과 매경기 높은 패스 성공률은 그가 중원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현재 그를 향해 랜덤박스, 주사형 미드필더라고 부르듯 당시에도 기복과 몰아치기가 심하단 평가가 존재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맹활약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부진한 데파이와 비교되어 바이나이돔이 마침내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15-16 시즌 뉴캐슬은 강등을 피하지 못했지만 바이나이돔은 리그에서 무려 11골을 터뜨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빅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6년 여름에 바이나이돔은 토트넘 이적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포체티노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그가 에이전트에게 토트넘으로 이적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했었다고 하죠.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에서 협상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중원 보강을 노리던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자신의 명성을 앞세워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리버풀로 이적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바이나이돔은 훗날 리버풀에서 햄메이돔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중원을 구성해 리버풀의 21세기 전성기의 주축 멤버로 맹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대표팀에서도 둘의 위상은 확연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나이돔은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 잡은 반면 데파이는 선발과 교체를 오가는 불안한 입지에 머물렀죠. 따라서 이들의 미래는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지 단 한 시즌 만에 뒤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파이가 리옹으로 이적한 뒤 기적적으로 부활하면서 이들은 대표팀에서 함께 주축 멤버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데파이가 리옹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리그의 차이를 무시할 순 없으나 한 언론은 과거 벵거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한 것을 예시로 삼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잉글랜드는 축구를 전투처럼 여기고 신성시하여 선수에 대해 엄격한 분위기인 것에 비해 프랑스는 훨씬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옹에서도 데파이의 톡톡 튀는 성격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자신을 슈퍼스타처럼 생각하는 건방진 태도로 주니뉴 단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리옹의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리옹보다 더 나은 빅클럽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 구단의 보드진에게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보다 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자유로운 환경 덕분에 경기장에서도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죠. 이처럼 데파이가 부활에 성공하고 바이나돔 역시 리버풀의 전성기 주축 멤버로 맹활약하면서 이들은 2021년 여름 쿠만의 바르셀로나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이나돔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면서 데파이만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되었으나 한동안 과거 단 한 시즌 만에 상반된 평가를 받았던 이들이 결국 한 빅클럽으로 모일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미묘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비록 출발선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두 선수 모두 커리어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는 유럽을 떠나 커리어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PSV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입성 직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성공을 거두며 어느덧 같은 지점에 도달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